이렇게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오전에 좀 촬영하게 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통계 데이터가 주로 매달 첫 번째 주간에 거의 모든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주에 발표된 데이터가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 모두 공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이기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마켓의 전망을 여러분께 공유를 좀 드리며 투자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아침에 제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시죠. 첫 번째 내용은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건데 12월 2일자인데요. 12월 2일자로 발표되는 건데 제조업 PMI입니다. 제조업 PMI 뭐 잘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이고요. 50 아래면 경기 수축 국면입니다. 참고로 현재 여기 검정색 보시면 이렇게 계속 50 아래입니다. 즉, 우리가 미국 경제 좋다고 하지만은 제조업 기준으로는 계속 지금 현재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 제조업의 PMI가 현재 46.5입니다. 46.5인데, 아마도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된 오늘 밤 데이터가 마켓의 블룸버그 전망에 의하면은 47.5로 약간 반등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는 이렇게 미국의 주요 뭐 이거 지방이 될지 지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필라델피아나 달라스나 칸자스나 리처몬드 이런 리저널 서베이의 PMI가 지금 좀 약간 회복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걸 반영했을 때는 46.5에, 지난달 46.5에서 47.5로 약간 리바운드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50 위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보면 물 아래에서 약간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특히나 이제 요번에 좀 개선될 것들이 어떤 주문이나 고용 데이터가 좀 더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 데이터가 전달보다 좀 나아지는 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전달에 한두 달 전에 우리가 허리케인 이펙트라든지 또 보잉 파업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게 좀 나아지면 좀 나아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보통 이런 데이터를 보실 때 중요한 게 이번 달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늠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보통 이런 데이터는 new order, 신규 주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좀 크게 개선되진 않을 것 같고 약간은 현재 레벨에서 좀 머물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제조 컨디션이 지난 두 달 동안 계속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화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달에는 조금은 회복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허리케인이나 이제 보잉 파업 같은 걸로 더 떨어진 부분이 이건 약간 회복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50 위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 단지 이제 물날에 내려가는 게 조금 회복되는 수준 정도일 것 같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는 제가 이 순서 좀 바뀌었나요? 오케이. 두 번째는 날짜별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어 요거는 미국의 이렇게 오는 걸 보셔야겠네요. 요거는 이제 내일 화요일 내일 데이타임 이제 한국의 화요일 날 이제 발표되는 이제 한국의 물가 소비자 물가가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블룸버그의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이제 10월 달에 발표됐던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1.3%였습니다. 1.3%였는데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전망하는 거는 이번 달에 발표니까 내일 발표된 한국 소비자 물가가 아마도 한 1.7 정도로 약간 픽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1.3에서 1.7로 픽업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한국 금리가 확 뜨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1.3에서 1.7로 올라가는 건 명목 물가이고요. 물론 이제 요 첫 번째 1.3에서 1.7로 워낙에 최근에 급락을 했거든요. 1.6에서 1.3 이렇게 확확 떨어졌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7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인 2% 아래에서 지금 계속 머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은행의 물가 목표인 2% 아래로 지금 1.7이 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연속으로 머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두 달 연속으로 하였잖아요. 두 달 연속으로 하였는데
두 달 연속으로 하면서 경제 프로젝션을 했습니다. 경제 프로젝션을 하면서 한국은행이 25년도에 CPI 전망을 1.9로 했죠.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거니까 여전히 이제 아마 이 물가 때문에 금리가 단기간 내렸던 금리가 바로 리바운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상황에서는 명목 물가에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핵심, 그러니까 근원 물가라고도 얘기하고 저는 코어 CPI라고 하거든요. 핵심 물가인데 핵심 물가는 전달에 1.8에서 오히려 1.7까지 좀 약간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목 물가와 그 핵심 물가의 차이는 뭐냐면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식음료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게 핵심 물가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중앙은행 금리 인하를 할 때 굉장히 더 주목하는 거는 이런 핵심 물가, 근원 물가를 더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1.8, 1.7로 오히려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 최근에 어떤 시장에 약간 내려가는 거에 대한 충격파는 뭐 그게 상방을 뜨는 충격파는 주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번 달에 이렇게 시장에서 그 핵심 물가는 1.8에서 1.7로 내려갈 거라고 좀 내려갈 전망하고 있는데 반면에 명목 물가는 1.3에서 1.7로 올라갈 거라 전망하는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면 바처럼 여기 보시면은 가솔린 가격과 그 에너지 가격이 좀 올라갈 거라죠. 최근에 이제 가스 가격이라든지 뭐 기저 효과가 좀 반감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올라가는 요인 때문에 아마도 명목 물가는 조금 회복될 것 같고 반면에 이걸 반영하지 않는 어, 근원 물가는 여전히 좀 내려갈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명목 물가 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 한국은행의 물가 타겟 2% 안쪽에 있고 특히나 내년에 제시한 1.9% 목표 한 해 목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파는 없을 것 같고 내년 시장에 예상한 대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지금 뭐 바로 다음 달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얘기한 금리 인하 기조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인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그 졸투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졸투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이 졸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볼 때 미국의 노동 데이터의 양대 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졸투 데이터와 레이버 인플로이먼트 시츄에이션 레포트. 이 레이버 인플로이먼트 시츄에이션 레포트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두 가지가 큰 축이죠. 하나는 뭐냐면 난팜 페이롤, 비노분 일자리와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실업자 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이걸 많이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로이먼트 시츄에이션 레포트를 많이 주목하는데 경제학자들이 많이 보는 거는 졸트 데이터 많이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시장의 정말 밑에 근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인플로이먼트 시츄에이션 레포트가 어떻게 보면 좀 결과물 값이고요. 졸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 아래 움직이는 중요한 어떤 다이나믹스, 흐름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한번 보죠. 그래서 내일 밤에 발표되는 잡 오프니까 졸트 데이터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졸투 데이터라는 게 잡 오프닝 레이버 턴오버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잡 오프닝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일단은 보시면은요. 이게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22년도 상반기부터 해서 지금 잡 오프닝이 보시면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잡 오프닝이 한때 제일 많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게 100만 기준이잖아요. 100만, 1000만 억인가요? 아니네요. 이쪽으로 보셔야 되네요. 이쪽으로 보여야 되고 한때 이렇게 보면 1200만 정도의 잡 오프닝이 있었는데 이게 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한 800만 정도의 잡 오프닝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쪽 오른편 스케일을 보면은 뭐죠? 22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직전을 1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22년 말 21년 말 정도만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직전 레벨 대비해서 거의 한
60%, 160% 정도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 레벨로 좀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블룸버그에 전망하는 걸 보니까 지금 9월 달에 잡 오프닝이 굉장히 그 크게 좀 다운워드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뭐 10월 달은 좀 비슷하게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이 쿨링되는 어떤 상황은 좀 그대로 다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큰 그림에서는 이번 달에 좀 이게 그러니까 이번 달도 전달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여기 있네요. 다운사이드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지난달에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뭐 그만큼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 떨어진 레벨에서 크게 더 이번 달에 악화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요 자보 포닝 데이터, 그러니까 졸트 데이터에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베이컨시 넘버, 그러니까 빈 일자리 숫자가 크게 변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실업자 대비해서 잡 오프닝 레이트, 그러니까 실직자 한 사람이 일자리 몇 개의 잡 오프닝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이제 노동시장이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고, 근데 이 일자리가 사실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이제 전달이 줄어들어서 1.09까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일자리 한 명당, 그러니까 실직자 한 명당 1.9개 일자리 있었는데, 이번에는 1.07 정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원래 코로나 팬데믹 여기 있네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제공된 숫자가 몇 개였냐면 이전에 보면 1.2개였답니다. 그러면 현재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실직자 한 명당 1.2개 일자리가 주어졌는데 그게 계속 줄어들어서 9월 달에 1.09인데 이게 다시 이번 달에 1.07까지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계속 노동시장이 쿨링되고 있다는 거를 팬데믹보다 더 쿨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더더욱더 아마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게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한 1, 4분기 말 정도에 제 생각에는 이게 숫자가 계속 떨어져서 숫자 1까지 도달할 것 같고 아마 1 정도 도달한 시점부터는 1 아래로 떨어지면은 실직자 대비해서 이제 일자리가 하나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올라갈 개연성도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달 발표되는 데이터에 요런 그러니까 실직자 대비해서 일자리가 몇 개 제공되는지 요 통계에 계속 좀 주목해서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밤이고,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번 토요일 아침인데, 제 토요일 아침에 요 내용은 한번 다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제가 또 긴급으로 한번 자세한 분석 말씀드리겠지만은 한번 전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달에 우리가 이제 난판페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에 발표되는 인플로이먼 시츄에이션 레포트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축입니다. 하나는 비농업부문 일자리와 또 하나는 이제 실업률인데 먼저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전달에 12K 그러니까 12,000개만 늘었어요. 엄청나게 적게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지난달에 이렇게 적게 늘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허리케인 이펙트라든지 우리가 보잉사 파업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아마 10월 달에는 이제 파업이 끝나고 이 보잉사 파업이기 때문에 한 4만 명 정도가 다시 일자리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허리케인 이제 임팩트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좀 회복될 것 같은데 그러나 엄청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 위크한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하게 리바운드 할 것 같고 시장의 예측은 15만 5천 개 정도까지 회복한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15만 5천 개가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전달이 12만 개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달 합치면은 15만 5천 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두 달 평균 10만 언더죠. 그래서 이 정도로 봐서는 시장에 이게 큰 영향이 아닐 것이고 만약에 이번 달에
비높은 일자리가 만약에 어떤 채권 시장, 주식 시장에 좀 이렇게 뭐라 하나 좀 서프라이즈를 줄 수 있는 레벨은 이게 한 20만 건 이상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노동이 많이 좋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거고, 그럼 주식 시장은 좋을 것이고 채권 금리는 딱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전망이 15만 5천이지만은 이걸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5천이지만은 이게 이번 달 데이터가 20만, 그러니까 난판 페이롤이 20만이 넘는지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전망은 15만 5천입니다. 아무튼 그거 하나랑 그리고 그다음에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블룸버그 전망에 의하면은 전달이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4.1입니다. 4.11 실업률. 그러니까 즉 지난 두 달 동안에 4.1, 4.1, 그러니까 4.3에서 4.1, 4.1 이렇게 내려왔죠. 4.1, 4.3, 4.2, 4.1, 4.1이 현재 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업률은 이번 달에 약간 슬라이트하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4.2 내지 4.3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결국은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건 또 하나는 뭐냐면 분자 분모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동안 이제 분모가 이제 뭐 허리케인 이런 것 때문에 좀 감소했던 것들이 뭐 그런 영향도 있고 어쨌건 간에 이제 지금 시장의 전망은 4.2, 4.3 정도로 전망을 하는데 우리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그 만약 4.2 정도면 어느 정도 큰 영향이 없을 건데 만에 하나 실업률이 한 4.3 정도 나오면은 이게 또 시장에 충격파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난판 페이롤은 20만 원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업률은 4.3이 나올지 말지 나오는지 아니면 4.2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난판 페이롤이 20만 넘으면은 이제 시장 서프라이즈인데 이게 주식시장은 좋아지는 거고 채권 금리는 뜨게 되는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반대로 실업률 같은 경우는 4.3 정도 나오면 이게 또 그럼 이게 실업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은 채권 금리는 현재 좀 내려간 추세인데 좀 더 크게 내려갈 여지가 단기간 더 내려갈 수 있고 반면 주식시장 좀 약간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됩니다. 뭐 아무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즉, 비노분 일자리는 한 15만 5천 개 정도 약간 회복할 것 같고, 현재 실업률은 전달 4.1에서 살짝 4.2에서 4.3 정도 회복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만약에 채권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한국과 미국의 노동지표나 물가지표들 전망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투자의 어떤 투자의 방향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